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2025년 2월 16일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시기는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은 들끓기 시작했고 민주당도 계산기를 지금 열심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득실을 지금 따지는 것 같습니다. 탄핵 정국에 어떤 변수가 될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씨는 오늘 아침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했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내용은 이렇게 간단 명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많은 정치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귀 시점과 관련해서요. 친한계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변론기일은 지나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빠르면 2월 하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형배 헌재가 선고를 늦어도 3월 중순에는 하겠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물론 저는 3월 중순은 어렵다. 3월 말까지는 최소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만 여하튼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씨의 복귀 시점은 2말 3초가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당장 국민의힘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길래 대통령 탄핵 선고도 나오기 전에 정치 기지개를 켜겼다는 거냐. 또 이재명에게 조기 대선 판을 미리 깔아주겠다는 거냐. 또 복귀를 하려거든 탄핵 반대 집회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민심부터 좀 들어보라. 이런 반응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환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분들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목소리들이 더 훨씬 크다. 그렇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윤 대통령 탄핵에 좌파 의원들을 이끌고 찬성을 했더라도 그랬잖아요. 실제로 20여 년에 걸친 정리가 있는데 이 정리라는 말은 인정과 도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와의 그 참 끈끈했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형제라고 할 수도 있고 사제관계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준 이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법무장관에 발탁을 했고 또 어쨌든 국민의힘의 선출 당대표가 되는데 윤 대통령과 협력해서 잘해보라는 민심이 당심이 절대적으로 반영된 것만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기 힘만으로 된 것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말씀드린 대로 대선배이자 또 스승, 멘토였던 윤 대통령의 지금 처지 그러니까 구속 수감돼서 탄핵 심판을 지금 아주 멱살 잡히듯 지금 그렇게 이끌려가면서 받고 있고 곧 운명을 건 탄핵 선고를 지금 문형배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처지들을 조금이라도 배려를 한다면 생각을 한다면 이게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이런 게 목소리의 대부분인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음으로요. 한동훈 씨는 2달간의 칩거 기간 동안 이 칩거라는 말이 개구리가 동면 때 이렇게 눌러 앉아있는 모습을 칩거라고 하거든요. 그런 모습대로 있었는데 한동훈 씨 말대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경청했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만난 주요 인사가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김종인 씨, 조갑재 씨 그리고 유인태 씨입니다.
한결같이 이 공통점이 있죠. 윤 대통령에게 매우 비판적인 인사들이다. 여야를 다 막론하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조갑재 씨가 사흘 전에 저를 깜짝 놀라게 한 말, 여러분도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자신의 유튜브, 자신의 이름을 딴 유튜브하고 또 라디오 출연을 해서 그 SBS 라디오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와서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교감을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그 근거로 헌재가 8대 0으로 파면 결정을 할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8대 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7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씨가 하야의 시점을 다뤘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뭐 그런 사실은 있었죠. 그런데 그 윤 대통령이 받아들인 건 아니고 한동훈 씨의 일방적인 스케줄을 그렇게 제시했던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또 했고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하야를 발표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저는 이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굉장히 유리하다. 자, 이런 점들을 조갑재 씨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조갑재 씨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야를 결단하면 반 이재명계 사람들에게, 이게 지금 야권의 비명계, 여러 김경수라든가, 신삼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서 선거판, 조기 대선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황당한 상상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파면될 게 확실하다면 조갑재 씨가 좀 막 나갑니다. 어차피 파면될 게 확실하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인기가 있을 때, 지지율이 높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을 때 하야 선언을 해야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인기 가수 나훈아 씨 은퇴하는 그런 겁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분위기를 비유하고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비유를 합니다. 윤 대통령 파면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물러나서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나중에 사면도 받고 각종 대통령 예우도 지킬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한참을 오버하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조 씨는 구체적으로 이름까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여당 후보란 게 누구냐? 자신이 만나서 들려준 말씀을 경청했다는 한동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직전에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씨,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가 통과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12표를 민주당에게 동조하게 해서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는데 그야말로 키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뒤에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이란 미명으로, 이 질서 있는 퇴진이란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처음 나왔던 그런 말이에요. 그걸 그때 썼습니다. 똑같이 한동훈 씨가.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에 자진하야를 권유한 뒤에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함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둘이 서서 공동정부 운영 구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야 모두로부터 호된 비난을 들었었죠. 자, 그때 나온 하야로는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조 씨가 일찌감치 구상을 해서 한동훈 씨에게 주입을 했고, 김종인과 유인태가 한동훈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게 딱딱 앞뒤가 맞아요. 그런데 일견 생각하면 이 그럴싸한 이 윤 대통령 자진하야 주장, 법적, 정서적으로요, 절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먼저 윤 대통령은 지금 헌재 탄핵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야를 하고 싶어도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 조항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공직자가 물러나려면
임명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이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없는, 굳이 따지자면 1700만에 가까운 국민들이겠죠. 그분들인데 뭐 그건 그냥 법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물론 헌재에 윤 대통령이 하야 의사를 직접 밝힐 수도 있죠. 조 씨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형배가 그걸 받아들일 리 만무합니다. 지금 문형배는 윤 대통령 탄핵의 인용을 이끌어내서 역사에, 그야말로 좌파들의 역사에, 자기가 맨 왼쪽에 있다고 한 이 좌파 법조계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려고 지금 혈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또 윤 대통령 자신도요, 대리인단을 통해 이 얘기에 발끈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하야로는 터무니없는 망상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자, 하야할 대통령이요, 그깟 대통령 연금이니 뭐 경호니 각종 예우 같은 것 받자고, 그런 거 지키겠다고 이렇게 끝까지 맞서서 싸울 리가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한동훈과 조갑제는 이 시점에 왜 조기 정치 복귀 그리고 윤 대통령 하야를 내세웠을까요? 조갑제와 짬짬이 했다는 의혹까지 지금 일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승부수를 이렇게 내던진 이유는 저조할 대로 저조해진 지지율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과 사이가 좋았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 보면 무려 63%의 압도적 득표율로 국민의힘 대표가 됐었죠. 그런데 그 63%는 한동훈 씨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을 도와서 정말 똑똑하고 말 그때 거침없이 야당 의원들에게 막 해 붙이고 그랬으니까 그런 힘으로 좀 윤 대통령 정부를 성공시키라, 이렇게 해서 지지율을 몰아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게 본인에 대한 지지율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총선을 한다고는 했으나 만족할 만한 성적이 안 나왔잖아요. 서로 내 탓 공방, 니 탓 공방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에 이르기 전까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0%를 넘나 드는 여권의 단독 대선 주자였습니다. 그야말로 뒤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이재명도 어떨 때는 막 따라잡으려고 할 정도로 바짝, 그야말로 두 사람만의 이 대결이구나 하는 그런 뭐 여권의 기대를 한 몸에 모으는 지지율이 나왔었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한동훈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잘해야 5%, 평균 2, 3%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그나마의 정치적인 미래도 아예 없어질 겁니다. 설사 인용 판결이 난다 해도요, 여권 1위가 되기에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 지지율입니다. 본인도 믿기 힘들겠죠, 이런 급전직하가.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이 배은 망덕에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자, 인과응보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반대하실 한동훈 지지층도 있겠지만 현실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한동훈 씨가 만약에 대선이 판이 짜여서, 저는 그럴 가능성을 절대 예단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 쳐도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같은 현재 1, 2, 3위권 후보들을 뛰어넘어서 1, 2위 안에 들어가기는 지금처럼 해서는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씨의 정치적 미래는요,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차기 대선 전국밖에는 없습니다. 이 판이 짜여야만 그나마 자기는 정치적인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조급하고, 또 대통령이 하야해서 자신에게 좀 기회가 생기는 것, 즉 탄핵 찬성이 옳았다,
이런 것을 입증을 해서, 왜냐면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나는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도 보수, 무당층의 표심,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도 한동훈 대표를 강력히 지지하는 계층은 분명히 있으니까 이걸 아울러서 그때 가면 이제 윤 대통령이 만약에 뭐 정치적으로 이제 뭐 사형 선고를 받게 됐을 때를 가정하고, 그러면 그 표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지금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조언자는 조갑제다. 그래서 미리 좀 그 하야론을 이 글을 올리기 3일 전에 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찐보수들, 정말 지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신의 시간과 돈을 희생해 가면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한동훈에게 마음을 열어주겠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실제로 조갑재 씨는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한동훈과 이준석이 손을 잡고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어서 대선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우파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애국 시민들의 민심밖에 없다.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게, 그게 관건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먼발치로 남아 연단에 올라갈 자신이 없거든 진정한 민심부터 경청하라고 한동훈 씨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